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당명을 바꿔야 한다. 내란 정당 프레임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당의 쇄신은 시스템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변화는 당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그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과만 악수한다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한다. 손을 내민다, 손을 내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협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강해지는 것은 제대로 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의 힘을 저희에게 얹을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희 후보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야당에 의해 폭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이 맞지 않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8대0 탄핵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겠네요?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다만 재판 절차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반드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탄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막고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나서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입장에는 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장동혁 후보입니다. 장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관저 앞에 갔던 의원 45명은 우리 당에서 퇴출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거나 아니면 당이 결정한 방향과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론이라는 이 제도를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당론을 지금 적용하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거든요. 이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알겠습니다. 당론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의원들 개개인이 가도록 당에서 특별히 어떤 방향을 정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결국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당이 한 방향으로 가고 우리 당의 어떤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국면에 있어서 결국 지난번 탄핵처럼 전체 의원 수의 10%밖에 안 되는 분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분들이 당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왔었을 때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할 때 나왔지만은 이 군경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군인이라도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니요, 의원님, 예.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당은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95%의 의원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5%의 의원들이 다른 결정을 해서 당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그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상계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당이 잘못된 당론을 저는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게 증명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요.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를 가고 헌재에서 난 결정을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그 이전 단계에서 이걸 탄핵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당의 당론을 따를 의사가 없다면 저는 우리 당을 떠나서 무소속이든
다른 당에 가서 본인의 소신에 맞는 결정을 하고 본인의 소신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 후보님께서는 분명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탄핵을 인정하지 반드시 않는다는 탄핵으로 거죠.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럼 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여러 조기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퇴진시킬 수 있습니까? 탄핵을 하면 결국은 국론이 분열되고요. 지금도 이미 탄핵으로 인한 국론 분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우리 당의 권한을 위임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당이 꼰대던 정당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어야 되는 모습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어떻게 하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전국의 주요 대학에 모두 대학생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우리 당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학생위원회를 총력을 다해서 조직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젊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젊어지는 것만을 젊은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해서 함께 하는 것처럼 탄력성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동감 있게 당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나이 젊은 분들만 수혈한다고 해서 젊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을 수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지방선거에 약 4,100명을 공천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후보님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만 수혈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결국 젊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신다면 당내 기득권 대력들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의 이제 기득권 세력이 어떤 부분이냐 그건 여러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여러 바깥의 의견도 들어서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고쳐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민생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뜨겁게 활동하는 정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배지를 달고 있지만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지금은 우리가 소수 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것이 야당다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출마 선언에도 밝혔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분들은 제대로 평가해서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몸살이지 않고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맞서서 싸우는 것이 저는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동혁 후보께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하셨는데 우리 당사에 당원 명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셔서 함께 당원 명부를 지키기 위한 농성을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당사를 지키면서 농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태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서 집중하는 것보다 저는 법원과 특검에 가서 1인 시위도 했고요. 어제는 또 특검과 법원 앞에 있었던 현장 의총에 참석해서 규탄사도 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후보님께서 한번 이 영장을 한번 보시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라고 압수수색 대상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 어디에도 당원, 입당 이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도 특검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압수수색을 강행한다면 저는 그건 직권남용이고 위법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힘을 모을 때는 또 모으기도 하고 각자 우리
장동영 후보처럼 법리적으로 하실 분도 같이 또 법리적으로 하실 분들 모여서 하시고 같이 우리 500만 당원들 중에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송원석 보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대표님도 조금 거기 제가 주도권이니까 조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재명 3개 특검에 의해서 인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뭐가 있었는지 과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여기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장동희 후보도 같이 좀 하시죠. 저는 이미 TF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 TF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또 의원실에 대한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던 중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판이 다 중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5개 재판 계속 국민 서명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장동영 후보께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법원이 재판을 제기하는 시점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고 우리가 여당을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면 결국 법원도 네. 새로운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에 꼭 한 명을 복당시켜야 한다면 누굽니까? 홍준표 전 대표께서 전 시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해 오셨습니다. 다만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셔서 탈당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당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장 후보께서 이번에 당대표가 되셔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 듣겠습니다. 20초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지요. 정치인 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대법관 장동혁, 2번 연예대상 장동혁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대법관을 선택하셨군요. 어떤 이유입니까? 20초 드립니다. 대법관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행정공무원을 하다가 법관을 꿈꾸고 다시 사표를 내고 법관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법관을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것을 끝까지 대법관이 돼서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다리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민심의 사다리입니다.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온 질문들을 대신하고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이제 두 글자 남았습니다. 민 하겠습니다. 민. 장동혁 후보는 민을 선택하셨고요. 장동혁 후보 사다리 타보겠습니다. 출발. 장동혁 후보께서 순한 맛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순한 맛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어게인 전한길도 감싸면서 강성층을 두둔하고 있는데 중도층을 마음을 되돌릴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면 저는 우선 당원들을 먼저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를 한 번 볼 때 저는 당원들을 두 번 바라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나선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중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의 마음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신기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사다리 번외편. 이번에는 국민이 보낸 게 아니라 여기 함께 나와 계신 후보들이 상대 후보가 던지는 이것이 질문이다입니다. 저희가 각 후보 캠프에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 미리 받아봤는데요. 장동혁 후보에게 드리는 후보들의 질문입니다. 친한계, 친길계를 넘나드는 배신자, 기회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이든 계엄이든 특검이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 입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친길계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전한길 씨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와는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다가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셋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탄핵이라는 국면을 거치면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가면서 갈라서게 된 것이지 제가 누구를 뭐 배신하거나 기회를 포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번에는 장동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경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정당이 됩니다. 조경태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그러면 이렇게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뭐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런 극우가 있는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동혁 후보께서 전한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보궐선거에 선택할 때 전한길 씨를 선택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한길 씨는 윤의견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저보기에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내란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조금 전에도 계속 답변 피해 가셨는데 내란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아니면 내란 정당을 떠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후보님께서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당에 아직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시면 국민의힘을 바꾸든 아니면 뭐 내란 동조 세력을 다 내몰든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이 정당에 남아 계실 건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 당은 정통 보수 정당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정 후보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이 선택받지 못하면 본인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당원들은 우리 조경태 후보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다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당원들이 지지한 그 당대표가 있는 정당 조경태 후보가 말하는 이 내란 정당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인지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본인이 자꾸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당대표에 안 된다면 본인의 그런 주장을 우리 당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가. 그러니 당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본인이 말했던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을 위태롭게 하는 그 발언이 결국은 우리 당원들께 다가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당을 떠나실 겁니까? 제가 이야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떠나실 건지에 대해서 yes, no 답하시 않으면 저는 굳이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됐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됐습니다. 네. 예, 됐고요. 안철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당론을 어긴 분들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때 뭐 방송에 나와서 당론 위에 국회법이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국회법에 따라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표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당론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신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론을 따르지 않은 그 두 장면이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국회법도 좋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존중합니다마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당론은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당론을 어긴 적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 소신에 따라서 두 번의 경우에 이제 당론과 다른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제 소신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국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따라서 했던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소신이 있지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당론이 결정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소신이 있지만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당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나 본데 당대표가 되면 당론 어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와서
저는 이번엔 당론에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동혁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께 질문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전 토론에서는 단일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했던 약속, 당원들과 했던 약속, 그래서 당원들이 기대했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장동혁 후보님. 네. 사전투표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네.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3월 달에 폐지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장 후보님이 2020년 총선, 2022년 보궐선거, 네. 2024년 총선에서 부인과 어머님과 함께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대뜸 사전투표를 폐지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선 선거에서는 왜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과 사전투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분들,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많은 의혹이 있다고 믿는 분들 또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선관위에 부실관리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전투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투표가 있는 기간 중에라도 제도 보완을 최대한 해서 부실선거나 부정선거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지만 이걸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아무리 사전투표 제도를 보완한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전투표를 사전투표가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겁니까?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부실선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합치면 저는 국민의 5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니라 해도 그분들의 불안이 계속 남아있다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예, 쪽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6.3 대선 거기서 본투표를 하셨습니까?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한 매체에서는 저는 본투표였습니다. 장투표님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일요 서울에 나와서 있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마지막 날 보령에 가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저는 본투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반미, 반기업,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 이재명 독재에 대해서 당대표가 되면은 반미, 친북, 반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후보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는 친중, 친북, 반미 이 외교 노선이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을 보더라도 지금 그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굳이 특별위원회 TF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쉽게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대응할지의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입니다. 우리 장동혁 후보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정통 보수는 헌법도 수호하고 법치주의도 실현해야 되지요. 네. 그러면 불법 비상계엄, 위헌 비상계엄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위를 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계엄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즉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법적 절차이기 이전에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를 떠나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은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법 비상계엄을 동의하셨잖아요. 초반에 맞죠? 맞습니까? 제가 분명히 해제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윤어겐을 외치는 전환기 씨를 공천 주겠다. 이거는 아주 세상이 놀랄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 조경태 후보가 계속 왜곡을 하시는데 저는 윤어게인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그 주장은 제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장 후보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제 말에 말씀드리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않았고 제 말씀 답변해 마지막 주세요. 연설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윤어겐을 주장하는 사람들,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란 동조 세력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의하는 것처럼 자꾸 조금 전에 말씀을 전환길 하시나요? 씨를 갖다가 공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동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게 하나 아니 전환길 씨를 동의한다고 동의지 해서 마십시고요. 잠깐만 조금만 더 질문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란 동조 세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정당에서 몰아내야 되지요.
있으면요. 내란 동조 세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 품는 정당이 그 옳은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내란 하나 동조 세력이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그건 아마 없는데 자꾸 국민들께서 있다고 말씀을 판단할 겁니다.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판단해서 당대표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직무 정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뭐 있습니까? 판사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자, 법적으로 직무 정지라고 하는 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직무 정지는 법적으로는 아니죠. 그런데 조기 퇴진도 있죠. 그런데 조기 퇴진은 그 직무 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직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발표할 때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도 아닌 조경태 후보가 저희 비공개 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오셔서 한 전 대표의 손을 끌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직무 정지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먼저 내신 것이 조경태 후보였습니까? 제 이야기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했어요. 하나는 조기 하야, 하나는 탄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하야라는 방법도 끝까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왜 탄핵이라는 자,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건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2월 7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하면서 본인이 국정 일체를 당과 정부에다가 일임하겠다. 조기 퇴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가 12일 날 4차 담화를 하면서 조기 퇴진을 안 하고 법적 심판을 받겠다 했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조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알고 계시죠? 답변할 시간 주시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제가 주도권입니다. 2월 하야를 말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자, 우리 겁니다. 후보님, 제 이야기, 제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판단이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대통령이 자꾸- 아니 제 이야기 아니, 왜곡하지 마시고요.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본인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기 답변 드릴게요. 퇴진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갔다는 이것을 2월 하야를 얘기했기 바로잡아야 때문에 됩니다. 조기 퇴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장동혁 후보께 기회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젊고 탄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장동혁이 당원을 섬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싸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장동혁이 된다는 것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혹자는 국민의힘을 쓰레기 더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